이 강의는 물리학과 전공 학부생이죠. 물리학과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양자역학 강의고요. 양자역학 1, 이제 1, 2로 이어지는데 1년짜리 코र्스고 이번에는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양자역학 1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루는 내용은 이제 일단 개략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이제 내용. 자, 이 뭐 여러 텍스트북을 참고를 할 텐데 때로는 이제 그 텍스트북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제 양자역학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는지 약간의 역사적 배경, 배경 지식, 20세기에 들어서 양자역학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하겠고요. 뭐 플랑크, 아인슈타인, 보어, 드브로이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실험적인 사실과 관측 사실과 그 이론적인 이제 그 개발을 거쳐서 대략 20년 1920년대 중반에는 이론 체계가 완결이 되는데 물론 이제 상대론과 결합되는 건 좀 나중이긴 하지만 자, 그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제 우리가 양자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걔들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그 양자 상태는 결국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술이 되고요. 그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뭐 약간의 해석과 그의 의미 같은 것을 이제 uncertainty principle 등등 그런 거를 좀 따져보겠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멀리즘을 좀 더 하고 이제 실제 문제에 들어가서 1차원에서의 웨이브 이퀘이션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에서의 웨이브 이퀘이션 특히 이제 수소 원자 수소 하이드로젠 라이크 애톰 그물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게 양자역학 대략 원의 내용이고요. 뭐 여기 이대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지는 저 수업을 해가면서 좀 바뀔 여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룰 것은 양자역학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약간의 그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양자역학 체계를 들어가기 전에 얘가 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1900년도에 우리가 서머다이내믹스로 유명한 켈빈이라고 하는 로드 켈빈, 윌리엄 톰슨이죠. 자귀를 받아서 이제 로드 켈빈이라고 부르는데 1900년도면은 이분이 이미 은퇴하고 좀 지나긴 했지만 후세 이런 강의를 했어요. 강연이 20세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19th Century Clouds over the Dynamical Theory of Heat and Light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게 뒤에 아주 중요한 현대 물리학 이론의 탄생을 마치 예고하는 듯한 그런 강연이었어요. 물론 약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물론 조금 단순화하는 건 하긴 하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제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도 했고 아무튼 이제 두 개의 클라우드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투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beauty of clarity of dynamical theory 그 동력학 이론의 아름다움 하고 이제 clarity 명료함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열과 빛은 이제 mode of motion 모션의 모드라고 하는 거고 근데 얘들이 현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19세기 말 당시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약간 장애가 있는 건 obscured by two clouds라고 했는데 그 장애가 첫 번째 클라우드는 wave theory of light에 관한 건데 무슨 질문이야? 여기 질문이 있죠. 어떻게 how could the earth move through an elastic solid such as the ether?
essentially i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테르라고 하는 이제 웨이브, 그러니까 빛 전자기파죠. 전자기파의 매질이라고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던 에테르에 대해서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에테르의 존재를 발견을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잖아요, 당시에. 자, 그런 질문이 하나 있고, 에테르의 무브먼트를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당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된 거는 이제 맥스웰 볼츠만 독트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퀴파티션 세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첫 번째 이슈는 첫 번째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에테르의 존재 여부, 에테르라고 하는 게 에테르의 무브먼트, 에테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결국에는 나중에 결과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였는데 마이켈슨 몰리의 그 실험을 통해서 자, 이거는 우리가 이 퀘스천이 이 클라우드가 결국에는 이제 특수상대론으로 스페셜 시어리 오브 렐러티비티로 스페셜 렐러티비티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 특수상대론 이론의 개발로 이게 완성이 됐죠. 기결이 됐죠. 자, 두 번째 이슈가, 두 번째 클라우드가 바로 이제 그 양자역학으로 이어지는 루트인데, 그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퀴파티션 세어렘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의 스펙트럼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여기 톰슨, 켈빈 경은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요 강연에서 실제로 요 그 고전적인 통계 물리의 중요한 원리인 이퀴파티션 세어렘과 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세어렘이 아니죠. 스펙트럼하고 전혀 들어맞지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블랙바디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가상의 어떤 물체예요. 가상의 물체인데 우리 보통의 물체들은 다 열을 내죠. 열을 내는 이유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을 내는 거고요. 뭐 동호 반복이있는데, 자, 근데 이 열을 내는 것은 우리가 저기 레디에이션,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하고 바로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온도를 잴 수가 있잖아요. 적외선 온도예요. 스펙트럼을 통해서 온도를 잴 수가 있는데 그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사실 양자역학을 많은 부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일단 그 블랙바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상의 그 어떤 비비라고 씁시다. 가상의 물체인데 어떤 물체냐면은 그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고요. 사실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스펙트럼이 존재를 하죠. 파장이 존재를 하죠.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우리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가시광선은 빙산의 일각이고 가시광선은 대략 파장이 뭐 400 나노미터, 그러니까 10의 뭐예요? 0.4 마이크론에서
그 0.7 마이크론 사이 정도의 파장을 갖는 그런 전자기파 일종이고, 그보다 이제 긴 것은 적외선이라고 하고, 뭐 적외선보다 더 긴 것은 뭐 원적외선, 뭐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뭐 라디오 웨이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파장이 길어지는 쪽은, 짧아지는 쪽은 이제 자외선, 뭐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죠. 그 다음에 뭐 좀 더 짧은 자외선, 뭐 X선, 뭐 감마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무튼 모든 그 열을 가진 모든 물체는 이 레디에이션을 내게 되는데, 그 이 레디에이션을 이제 흡수도 하고요. 흡수를 해서 방출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얘가 구조는 하나도 없어요.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떤 걸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어떤 이제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블랙바디예요. 블랙바디가 있는데,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 밖에 흡수하고 이제 방출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 구멍을 하나 뚫어 놓을 거예요. 구멍을 하나 뚫어 놓는데, 여기다 구멍을 뚫어 놓고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뭔가 종류의 이제 레디에이션이 들어오고요. 흡수도 하고, 흡수를 해서 이 안에 있죠. 레디에이션이 존재를 하고, 색깔도 여러 가지로 해야겠죠. 붉은 빛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자, 근데 얘가 흡수도 하고 방출도 하는데, 그러니까 구멍을 통해서 얘가 이제 평형을 이루는 거죠. 그, 자, 근데 이 평형을 이루어서 무수히 많은 종류의 많은, 그리고 참 여긴 템퍼러처가 온도가 T예요. 절대 온도로 T예요. 절대 온도가 T고, 무수히 많은 종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장이 되겠죠. 종류의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전자기파를 의 이제 흡수와 방출을 통해서 이게 평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이죠. 블랙바디가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실제의 물체가 이 블랙바디의 스펙트럼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유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 내 몸 온도 36.5도에 그 섭씨 36.5도 절대 온도로 하면은 뭐 대략 300 얼마예요? 300 그 10도 정도 될까요? 한 310도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블랙바디에 비슷한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애텀, 몰레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애텀 몰레큘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스펙트럼, 그 고유의 그 흡수하고 방출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전자 구조, 뭐 혹은 뭐 이 내부 구조, 원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 이제 온갖 종류의 그 복잡한 소위 말하는 모드들이 있죠. 굉장히 한마디로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모드를 갖고 있어요. 예, 뭐 자세한 것은 지금 정확히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얘가 실제로 블랙바디하고 유사하고요. 구조가 없는. 근데 우주에 물론 실제 트루 블랙바디가 정확히 딱 하나 있어요. 한 종류가 있어요. 트루 블랙바디 in the universe, in our universe라고 해야죠. 우리의 우주에는 트루 블랙바디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블랙홀입니다. 뭐 그냥 참고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재련, 저기, 쇠를 달구면은 이제 제일 그 현실적,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게 되는데, 어, 그, 이제 우리 몸은 빛을, 전자기파를 내지만 가시광선을 내진 않아요. 뭐 반사돼서 나오는 거 말고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데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서 빛이 나진 않아요. 자,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이 아니라 이제 쇠를 한번 달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쇠를 달구면은 얘가 그 낮에 말고요, 한밤중에 쇠를 달구면은 처음에는 아무런 색깔이 나지 않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1000도 가까이 되면은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나면서 붉은 종류의 색의 빛이 나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약간 노란 빛으로 바뀌고요. 뭐 파란 빛까지는 쇠는 안 올라가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거 어떤 우리가 색깔을 보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보고 볼 수 있는 색깔이 이런 색깔들이고요. 여기서 숫자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그 온도예요. 여기 온도고요. 색깔은 이제 색깔 표시를 한 거죠.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색깔을 내지 않고 색을 내지 않고요. 전자기파는 내는데 보이지 않는 빛,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고요. 여기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붉은 빛에서 이제 약간 주황색으로 가다가 오렌지, 노란 빛으로 가다가 이제 푸르스름한 빛으로 바이올렛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실제로 이거는 그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왜 알고 있는 게 확실하냐면은 철기를 다루려면은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재련 스미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부르죠? 그 철기 다루는 사람들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블랙 스미스라고 하는 그분들은 이 온도를 보고 온도란다. 색깔을 보고 온도를 알 수 있는 사람들. 오랜 경험을 했으니까 알겠죠. 이게 지금 얼마나 달궈졌는지 알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에는 뭐 온도계를 집어넣으면 되지만, 저기 기원전 대략 2000년 전에 철기가 발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중동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온도를. 근데 온도를 모르면은 이 재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하죠. 자, 아무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블랙바디 스펙트럼인데 블랙바디 스펙트럼이라고 우리 부르는 건데 그 얘가 그 양자역학과 무슨 관계냐 그걸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스펙트럼에 관련된 문제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보는 걸 가지고 스펙트럼을 뭐 한눈에 알 수는 없지만 얘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스펙트로메터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이제 블랙바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y축은 인텐시티가 되겠습니다. 이제 빛의 어떤 세기가 되죠.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세기가 되겠고요. 인텐시티가 되겠고 여기 뭐 유닛은 지금 써놓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 x축은 뭐냐면 이게 파장이 돼요. 웨이브랭스 파장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요 색깔들 있잖아요. 요 색깔들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뭐 온도가 낮을 때는 좀 더 긴 파장 쪽에 그 몰려 있고, 여기 이제 3000K, 4000K, 5000K가 나왔는데 3000K일 때 그러니까 이쪽 이런 색깔을 보이는, 실제로 이건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는 색깔이고 3000K일 때 이 파장에 따라서 이런 디스트리뷰션 하고 있고요. 뭐 4000K일 때 약간 왼쪽으로 올라가고 5000K면 더 왼쪽으로 올라가고요. 자, 이게 좀 뭐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얘들이 어떤 굉장히 보편적인 규칙을 갖고 있어요. 얘가 굉장히 그 보편적인 규칙을 갖고 있고, 적인 규칙이 있고요. 이건 물론 이제 관측에 따른 그런 거고, 이 뭐 물질이 어떤 종류냐, 어? 뭐 쇠를 달구느냐, 뭐 알루미늄을 달구느냐, 아니면은 뭐 그냥 촛불이 타느냐 전혀 관계없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고. 자,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 인텐시티를 이런 UL 람다 T라고 씁시다. 그 UL 람다 T, 그러니까 인텐시티가 이 U 람다 T인데 얘는 뭐 보편적인 함수가 되는 거고요. 관측상에서 당시 우리가 양자역학을 아직 모르고 있을 때 얘기예요. 물론 오늘날 측정해도 똑같긴 하지만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검은색은 뭐냐면은 요거는 우리가 당시에 19세기 물리학 이론으로 예측한 값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고전적인 통계역학인데 통계물리학, 열물리, 통계물리. 뭐 양자역학 이전이죠, 물론. 양자 이전의 통계물리학으로 예측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 커브를, 관측 커브를, 요거를 사실은 보편적인 커브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살짝 스케일링을 다시 해갖고 데이터들을 여기에 t를 쓰는 게 아니라 람다를 쓰는 게 아니라 람다 곱하기 t를 써요. 파장에다가 온도를 곱하는 걸 x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요 y축은 요 인텐시티를 람다하고 t 이렇게 쓰고 나누기 온도의 3승으로 나눠주면, 이게 뭐 왜 그런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얘가 이제 어떤 특정한 커브를 그리게 돼요. 이런 종류의 커브를 그리게 되겠고요. 이 커브는 왜 이렇게 두껍냐? 좀 얇은 걸로. 자, 이 커브는 얘는 이제 하나의 싱글 커브로, 그러니까 싱글 유니버설 커브가 된다. 물론 여기다 그냥 적당한 컨스탄트 곱해주면 뭐 인텐시티 전체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다 똑같이 스케일링을 하면은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커브로 얘가 전부 다 일치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싱글 유니버스 커브를 갖게 되는 거는 뭔가 여기에 뭔가 보편적인 법칙이 숨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클래시컬 시어리가 어떻게 이게 실패를 하게 되는지 그 얘기를 잠시 해야 하는데, 어,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서 prediction from
from 우리가 오늘날 클래시칼이라고 부르는 클래시칼 physics of 아니다. statistical physics라고 해야겠네요. 통계역학. statistical physics of classical wave. 웨이브요. 전자기판 웨이브니까 뭐 그건 19세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퀴파티션 세렘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요게 증명은 하지 않고요. 그 스테이트먼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그 임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을 때요. 뭐 예를 들면 운동 에너지라든가 뭐 포텐셜 에너지라든가 뭐 로테이션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any degree of freedom인데 에너지가 Q 이 베리어블의 제곱에 비례하는 여기서 A는 그냥 상수고 Q라고 하는 거는 E는 에너지고요. Q는 이제 임의의 베리어블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그 키네틱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라든가 v가 여기서 베리어블이 되겠죠. 또는 2분의 1의 k의 x 제곱 하는 이거는 이제 그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고 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이 로테이션 에너지는 뭐 이런 게 있죠. 앵귤러 모멘텀이 이제 베리어블이 될 거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이게 뭐냐면 이게 쿼드러틱이죠. 제곱에 비례하는 이 쿼드러틱.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제 이 얘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템퍼러처에서 예를 들면 뭐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에서 얘가 바이브레이션 하는데 원자들이 그 바이브레이션의 평균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해서 어떤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해서도 요거의 평균은 요거의 서멀 에버리지는 연력학적인 평균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k t에 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k는 뭐냐면 볼츠만 상수라고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의 줄 퍼 켈빈이라고 하는 볼츠만 상수고요. 컨스탄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뭐 이퀴파티션 세럼을 증명을 하지는 않겠는데 자, 요 아마 여러분들 일반 물리에서도 키네틱 시어리에서 평균 운동 에너지가 3차원에서 2분의 3 KT가 되는 걸 증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definition of temperature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죠. temperature 뭐냐면은 하나 1차원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mv 스퀘어의 1차원 요거의 평균 값이 2분의 1 kt 이렇게 되죠. 뭐 그게 한 이퀴파티션 세럼 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게 놀랍게도 모든 경우에 다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요 내용은 뭐 다시 그 통계역학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히 배울 것이고요. 여기서는 스테이트먼트만 일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퀴파티션 세어럼의 바탕을 둔 고전적인 그 웨이브의 그 통계 역학을 적용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런 형태가 되고 그 인텐시티가 결국에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우리가 이것도 다음 시간에 유도를 할 텐데 이 인텐시티가 대략이 아니다. 대략 어떻게 되냐면 람다 대신에 우리가 프리퀀시라고 씁시다. 뭐 이건 프리퀀시예요. 그러니까 파장하고는 1 오버 람다에 비례하는 것. 람다 오버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퀄이 되죠. 비례가 아니고.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 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KT에도 비례하는.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또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KT 오버 람다 제곱인데 이 파장이 짧을수록 더 많은 빛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 파장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울트라바이올렛 카타스트로피라고 부르는데 이건 울트라바이올렛은 약간 역사적인 용어긴 해요. 그러니까 짧은 파장의 재앙이란 뜻이죠. 그 짧은 파장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기 만약에 고전적인 통계 이론을 적용을 하면 이런 파장을 갖게 되고 파장이 짧은 것은 끝도 없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제곱에 비례, 파장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자,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물질이 오늘날 같이 존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레디오 웨이브보다 마이크로웨이브가 많이 나오고 마이크로웨이브보다는 인프라레드 적외선이 많이 나오고 그거보단 가시광선보다 자외선, 자외선보다 X선, X선보다 더 짧은 감마선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질 않죠. 이걸 우리가 당시의 역사적인 용어로 울트라바이올렛 카타스트로피라고 부르는데 오늘날에 만약에 이게 발견됐다면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오늘날에 발견됐다면 뭐 감마레이 카타스트로피라고 불렀겠죠. 자, 근데 이건 전혀 실제 관측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게 양자역학의 탄생의 이제 시작과 관련된 거고요.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